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 야구장은 시설이 낡아 선수들이 경기하기 꺼리는 구장입니다만 사실 청주 축구장도 도끼인 객긴입니다. 비만 오면 웅덩이가 만들어져서 패스조차 쉽지 않아서 선수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다는데 결국 청주시가 시즌이 끝나고 전면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수읍에 있는 충북 청주FC의 공식 연습장입니다. 비가 그친 뒤 여러 시간이 지났지만 운동장 곳곳에 물 웅덩이가 만들어져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고인 물에서는 가축 분뇨 비슷한 악취까지 납니다. 공식 경기장인 청주 종합운동장의 상태도 거기서 거깁니다. 라인을 벗어나야 할 축구공이 웅덩이를 지나며 멈춰서고 선수들끼리 그라운드 패스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올해 상태가 심각한 9곳의 블록을 교체했지만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물고임 현상이 심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보도하면 또 다른 데가 또 이렇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결국 청주시는 올 시즌이 끝나면 8억 원을 들여 잔디를 전부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연습장 시설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북 청주는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권과 3점 이내의 승점 차로 1부 리그 승격도 도전해볼 만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의 학교 3곳 가운데 한 곳은 여전히 성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의 한 학교 성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 지역은 496개 학교 가운데 166개교 33.5%의 학교에서 성면 건축물이 남아있고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성면 철거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충북은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4개의 학교만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몸짓을 쓰는 것처럼 춤은 누구와든 소통이 가능한 만국 공통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충북의 예술인들이 중국 북경시를 방문해 한중 전통춤 교류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중 교류를 넘어 한국의 전통 무용을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무용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무용, 살풀이춤을 소개합니다. 중국의 화단 무대에선 한 마리의 공작새를 연상시키는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주 북경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중 문화예술교류 공연 현장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걸 보여주고 또 중국의 무용가들에게 중국 소수민족의 무용들이 오늘 또 한 3분이 또 소개가 됩니다. 충북 예총 대표 방문단은 이번 공연에서 소고춤, 산조 등 다양한 장르의 우리춤과 국악을 소개했고 중국 북경민족무용협회는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전통춤을 선보였습니다. 学习，然后一起共舞，我觉得这样的机会是非常的珍贵、非常的美好，然后非常幸福的一件事情是非常的深厚的，对，以及他们的艺术也是非常的有底蕴的，所以我们在这样的一种，非常的激动，非常的开心，在这呢，我就是想祝愿两个国家的这个传统文化就是越来越往上，越来越进步，也祝愿两个国家友谊可以长存。 중국 측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태평무 보유자 박재희 선생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한국 전통춤을 매개로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태평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차적으로 중국하고 이런 태평무 전승회와 중국 북경민족무용협회는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북 예총은 나아가 한국 전통 무용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조류, 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죽여 없애는 친환경 방역 기술이 상용화됐습니다. 아직은 현장 도입 초기인데요. 매해 반복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차단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분무기를 이용해 돼지들 몸에 직접 방역제를 뿌립니다.
기존 방역제가 유해성과 부식 문제 때문에 효과적인 분무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난해 한국화학연구원이 식물성 기름을 활용한 친환경 방역 기술을 개발했는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지난 3월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화학적 반응을 이용했던 기존 방역제와 달리 세포액을 둘러싼 인지질 외피를 물리적으로 파괴해 바이러스를 없애는 전에 없던 방식입니다. 세포벽을 부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했었어요. 이 기술을 이 바이러스 방역에 이제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기술은 코로나19와 조류 인플루엔자, 원숭이 두창,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인지질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0.05% 이하의 낮은 농도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0초 안에,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1분 안에 99.99% 사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독성이 없이 바이러스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유일하다고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돼지 생산성 저하의 주범인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 항원이 거의 대부분 나왔다가 한 그룹만 나오고 지금은 좀 안 나오고 그런 편이에요. 그 PRS 쪽의 바이러스에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30여 개의 농가가 이 방역제를 사용 중인 가운데 매해 반복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차단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다원입니다. 충주경찰서는 차량을 몰아 건물로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카페 주인을 숨지게 간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이 몰던 SUV로 충주 수안보면의 한 건물로 돌진한 뒤 차량에서 내려 카페 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인 관계였던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전 광역의원 출마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회 지방선거 충북도의원직에 출마했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5일 뒤 돌려주겠다며 2,1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950만 원을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고향 후배 A씨와 B씨가 박진희 도의원에 대한 사례를 모의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살해 사주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가 충북도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이 안 되자 A씨에게 앙심을 품어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고 살해 모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종결 처리됐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